눈을 감아보라. 깊은 어둠 속에서 지구가 푸른 빛을 뿜으며 돌고 있는 장면이 떠오른다. 당신은 그 궤도를 도는 거대한 우주 정거장 안에 서 있다. 손바닥 위에는 작은 수정 하나가 놓여 있다. 투명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맥동처럼 퍼져 나온다. 순간 수천 킬로미터 아래 지구 어딘가에서 또 다른 수정이 같은 리듬으로 빛을 발한다. 아무런 신호도 시간차도 없다. 단번에 연결된다. 눈을 뜨라.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다. 그 수정은 바로 당신이다. 양자 얽힘은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기묘하고 충격적인 현상이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논리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한다. 두 개의 입자, 예컨대 전자나 광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얽히고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된다. 설령 우주 반대편으로 흩어져도 하나의 입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입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 에너지도 이동하지 않는다. 그저 동시에 일어난다. 마치 두 입자 사이의 공간과 시간이 사라진 듯. 아인슈타인은 이 개념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이를 원격에서의 기묘한 작용,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아이라 불렀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과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은 거듭될수록 그 현상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그러니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향한다. 이 일이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단순히 실험실 속 입자 이야기에 불과한가? 아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 또한 그 에너지로 빚어진 존재라면 이미 세상과 얽혀 있지 않은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걸어온 장소들과 품었던 생각들과 이미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두 양자계가 한번 접촉하는 순간 그들은 거리를 초월하는 연결을 형성한다. 그 원리를 확대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거대한 얽힘의 그물망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의도 역시 이 연결망의 일부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현대가 만들어낸 가장 큰 신화를 하나 깨부수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이다. 내 생각은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내 감정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며 내 존재는 고립되어 있다는 환상.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마법적이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얽힌 에너지의 우주적 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집중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의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반전이 있다. 얽힘은 단지 미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인과율에 매여 있지도 않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것이 시간 자체의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 당신이 떠올린 생각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파문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느끼는 에너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미 끌어당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곱씹어보라. 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가? 당신의 치유,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소망은 이미 당신과 얽혀 있을지 모른다. 당신이 갈망하는 현실은 이미 양자장의 어딘가에 존재하며 다만 당신의 자각만이 그것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양자 얽힘은 단순히 기묘한 과학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 속에 감추어진 영적 기술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눈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물리학자가 아니어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가면 공기가 변한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직감으로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과학이 이 직관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비유로 단순화해보자. 두 개의 동전을 떠올려라. 하나는 뉴욕에서 던지고 다른 하나는 도쿄에서 동시에 떨어진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 마치 동일한 마음을 공유하듯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광자 실험에서 관찰한 것이다. 두 입자가 얽히면 회전, 극성, 방향 같은 속성이 함께 묶인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가 즉시 반응한다. 그리고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심지어 은하계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처럼 반응한다. 어떠한 물리적 선이나 신호가 오가는 것도 아닌데 서로를 안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랑 아스페, 에일레인 아스펙트가 이 현상을 입증하는 실험을 이끌었다. 그는 얽힌 광자쌍을 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냈다.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가 즉시 조종되었다. 빛의 속도조차 뛰어넘는 반응이었다. 이는 불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가능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현실의 기본 존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정보가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공간 그 자체가 환상이라면, 수천 년 전 이미 영적 스승들은 이 진실을 말했다. 부처는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베다 경전은 우주를 조화롭게 진동하는 그물망으로 묘사했다. 예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과학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했던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주는 분리된 조각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얽혀있는 깊은 내적 질서, 곧 함축 질서, implicate order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신적 지성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원천 source이라 부른다. 이름이 무엇이든 원리는 같다. 분리가 환상이라면 연결은 진실이다. 이제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의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우주 저편의 입자들과 얽혀 있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의 패턴으로서 전체의 반향을 일으킨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곧 우주적 울림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기쁨은 고립되지 않는다. 당신의 두려움은 침묵 속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의 의도는 크든 작든 파문을 만든다. 혹시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곧바로 그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가? 꿈에서 본 장면이 이튿날 현실이 된 적이 있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얽힌 공명, 시공을 초월한 주파수의 조율일 수 있다. 얽힌 입자들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동기화된다. 그렇다면 묻자. 당신의 마음이 풍요와 사랑, 치유의 주파수와 동기화된다면, 혹은 당신이 추구하는 현실과 진동을 맞출 수 있다면, 열쇠는 추격이 아니라 조율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기다리지도 않는다. 단지 당신의 신호에 반응할 뿐이다. 그 신호가 명확해질수록 현실은 더욱 빠르게 전환된다. 양자 얽힘은 단지 아원자 입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구조 자체와 관계한다. 당신은 공허 속에 홀로 떠있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 숨쉬는 지성의 그물망 안에서 맥동하는 하나의 매듭이다. 그러니 그물과 협력하는 법을 배울 때 삶은 더 이상 무작위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렬되고
흐름에 맞추어진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 생물학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이 그 리듬을 지휘하고 있는가?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각, 이 순간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우연들. 그 진실은 하나다.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서양의 세계관은 오랫동안 우리를 분리된 존재로 가르쳐왔다.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에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감각의 표면이 빚어낸 가장 큰 거짓일지 모른다. 우리의 감각이 닿지 않는 그 아래에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거미줄이 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감정,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까지도 이 거대한 의식의 테피스트리에 얽혀 있다. 물리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양자 이론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봄은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주는 단지 공간에 흩어져 있는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우주는 홀로그램처럼 그 어느 작은 부분 안에도 전체가 담겨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 한 방울이 전체 바다를 비추듯 당신 또한 온 우주를 담고 있다. 봄은 이것을 함축질서라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단지 표면적인 착시에 불과하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의 민감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로 연결된 장 속에서는 모든 진동, 모든 생각, 모든 선택이 의미를 지닌다. 당신의 에너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체 장이 재배치된다. 그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은 항상 당신의 신호를 듣고 있다. 이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주민 전통, 요가 수행자, 신비가들 모두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노래해왔다. 그들은 이를 대지의 꿈이라 불렀고 아카식장 혹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영이라 불렀다. 다른 점은 이제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린 맥테거트는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집중된 생각이 물, 식물, 심지어 난수 발생기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렉 브레이드는 우리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 신체 밖 몇 미터까지 뻗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외부 현실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입증했다. 결국 장은 당신의 밖에 있지 않다. 당신이 바로 장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방출하는 진동의 표현이다. 당신은 현실을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형성한다. 방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공기는 달라진다. 진실을 말할 때마다 울림은 번진다.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가벼워진다. 당신은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다.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창조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음이 있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랑, 과거의 어떤 자아조차도 양자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장 속에서 춤추고 있다. 본질과 흔적은 여전히 당신과 얽혀 있다. 그러니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상실은 완전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힘이다. 치유와 창조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과 함께 얽혀 있으며 당신의 자각이 다시 불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엄습할 때 기억하라. 당신은 바닷속의 물방울이 아니다. 오히려 한 방울 속에 바다 전체가 담겨 있다.
당신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힘이 깨어난다. 삶에는 어느 순간 전환이 찾아온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난다. 나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창조하고 확장하고 늘 알고 있던 나의 더 깊은 본질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잠재력은 무한해진다. 당신의 생각은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파동이며 주파수로서 양자장과 상호작용한다. 이 장은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확언을 말하더라도 한 사람은 현실을 바꾸고 다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당신의 에너지와 일치하는가이다. 양자적 자각이란 이렇게 말한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가능성이 무한한 장 속에서 당신은 수신자이자 발신자다. 과학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입자는 관찰당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관찰자가 없을 때 빛은 파동처럼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관찰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입자, 고정된 위치로 붕괴한다. 이것은 곧 자각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단지 입자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렇다. 당신이 분명한 믿음과 감정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순간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은 하나의 구체적 결과로 응결한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의 비밀이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 현실이 된다. 잠재력은 결코 봉인된 적이 없다. 단지 잊혀졌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학습된 프로그램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제약을 주입받는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 믿음들은 무의식 속에 자리한다. 바로 그곳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무의식은 양자장에 접속하는 관문이다. 내적 세계와 외적 결과 사이의 인터페이스다. 당신이 그 깊은 흐름을 자각할수록 창조는 더욱 의식적이 된다. 강력한 진실 하나를 들여다보자. 당신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두려움이 거울처럼 반영될 것이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결핍의 파동 속에 머무른다면 이미 다가오는 풍요조차 차단해버린다. 그러니 질문은 단순하다.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것인가? 답은 순간순간의 자각 속에 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기대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현실의 에너지와 미리 동조하는 것이다.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 증거가 되는 것. 양자장의 법칙 속에서는 당신이 먼저 나아가고 우주는 그 다음에 반응한다. 양자적 자각이 삶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사건이 피드백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지연도 장애물도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도 모두 장이 보여주는 데이터다. 당신이 무엇과 조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것은 벌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진동이다. 그리고 진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이 에너지임을 기억할 때, 믿음이 설계도임을 알 때,
집중이 창조적 힘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시작이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걷는 삶. 매 생각이 씨앗을 심고 매 의도가 파동을 퍼뜨린다는 것을 아는 삶은 다르다. 강제로 쥐려하지 않고 흐름에 정렬한다. 언제? 라고 묻는 대신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다. 내적 세계가 조화로워질 때 외적 세계는 필연적으로 그에 맞춰진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이미 당신은 자신의 장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잠든 기억과 능력, 목적의 암호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 설계다.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가능성은 단순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구현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쩌면 당신은 이미 평생 동안 현실을 창조해 왔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의식적인 소망이 아니라 무의식 속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표면의 의식은 꿈꾸고 확언하고 시각화하지만 실제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곧 양자장에 접속하는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파동 송싱이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우리의 행동 중 약 90%는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눈에 띄지 않는 자동 조종 장치가 생각, 선택, 감정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어린 시절, 믿음, 상처,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지배적인 주파수에 반응한다. 만약 무의식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낼 것이다. 결핍의 신호를 품고 있다면 풍요의 기회는 닫힌다. 고통을 당연시한다면 삶은 그 믿음을 확인시키는 사건을 불러온다. 이는 저주가 아니다. 단지 그 믿음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믿음은 양자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라디오 신호와 같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동이 대신 말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무심히 살아가는 순간 무엇을 방송하고 있는가? 양치질을 하면서, 휴대폰을 스크롤하면서, 잠에 빠져들면서. 바로 그때 무의식은 가장 크게 작동하며 장에 가장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자리에 머문다. 확언을 반복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명상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면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이다. 깊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뿌리 내린 채 동일한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존재한다. 뇌과학은 이제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것은 가소성을 가진다. 반복과 감정, 환경을 통해 스스로 재배선된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발화와 배선, 파이링 앤 와이링이라 불렀다.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며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새로운 서명이 장으로 흘러간다. 그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그것은 더욱 실제가 된다. 과학과 성스러움이 만나는 지점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가르쳤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가정하라.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무의식은 실제와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충분히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은 곧 현실로 새겨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다시 정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첫째, 잠들기 전 상태를 활용하라. 무의식은 잠들기 직전 가장 열려 있다. 이때 확언을 듣거나
원하는 현실을 시각화하거나 미래를 일기처럼 기록하라. 뇌는 세타파 상태로 진입하며 장과 가장 깊이 연결된다. 둘째, 감정과 시각화를 결합하라. 원하는 삶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쁨, 감사, 사랑, 확신을 함께 느껴야 한다. 이 감정들이야말로 창조의 화폐다. 셋째, 핵심 믿음을 재작성하라. 제한적 믿음을 찾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반대로 바꿔라. 나는 부족하다는, 나는 번영하도록 설계되었다로 반복하고 느끼고 살아내라. 양자 얽힘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적 소망과 정렬될 때 신호는 맑아진다. 그 명료함 속에서 창조는 힘을 잃지 않고 흐른다.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실을 가진 자신과 얽히는 것이다. 믿음과 경험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 지연은 없다. 정렬만 있을 뿐이다. 당신은 쫓을 필요가 없다. 구걸할 필요도 없다. 단지 조율하면 된다. 무의식은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관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당신은 매트릭스를 다스릴 수 있다. 당신은 늘 그것을 어렴풋이 느껴왔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 표면 아래 숨어있는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힘이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조용한 울림. 그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다. 그것은 얽힌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잊혀졌던 에너지가 흐른다. 사라진 적 없던 흐름이 단지 잠들어 있었던 힘이 깨어난다. 양자장 속에는 무한한 버전의 당신이 이미 존재한다. 치유된 당신, 풍요로운 당신, 매혹적인 당신, 목적과 기쁨,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당신. 이들은 환상이 아니다. 얽힌 시간선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파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가?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서, 에너지적 정렬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통해서다. 당신은 이미 미래와 얽혀 있다. 당신을 이루는 입자들은 은하를 빚어낸 입자와 동일하다. 별을 만든 원자들이 당신의 피부와 뇌, 심장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당신이 제한된 존재라 믿는가? 얽힌 자각이 깨어나면 당신은 더 깊은 근원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단순히 음식이나 수면에서가 아니라 장 그 자체에서. 명상을 할 때마다 당신은 소음을 가라앉히고 보편적 에너지가 흐를 공간을 연다.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장의 파동을 확장시키며 우주에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 반응 대신 현재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무한한 가능성과 다시 접속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실용적이고 일상적이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얽힌 자각을 활용해 현실을 바꾸고 있다. 병을 치유하는 이들은 매일 건강한 미래의 자신을 시각화하며 그 파동에 맞춘다. 그리고 몸은 에너지를 따른다. 관계를 원하는 이들은 절박함을 버리고 충만함의 진동 속에 머무른다. 그 결과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명으로 연결된다. 창조와 부를 꿈꾸는 기업가들은 이미 그 영향력을 가진 자신이 되며 시간을 단축한다. 양자는 응답한다. 이성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정렬이다. 공명이다. 양자의 원리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을 해보라.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라. 모든 것을 느리게 하라.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떠올려라.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껴라.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 에너지, 확신을 함께 체험하라. 그 에너지가 당신이 되도록 허락하라.
신경계가 이미 그것을 사실로 믿도록 허락하라.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현실은 재조직될 수밖에 없다. 당신 안에는 두려워한 적도, 길을 잃은 적도, 부서진 적도 없는 고요한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은 모든 생명과 밤하늘의 별들과 사랑했던 모든 마음과 당신이 꿈꾸어온 모든 미래와 얽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힘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자아는 결코 쫓지 않는다. 끌어당기고 정렬하며 알고 있다. 당신은 우주의 실수가 아니다. 우주가 보낸 메시지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관찰되는 자이며 창조자이자 창조된 자이며 신호이자 수신자다. 지금이 바로 기억할 때다. 되찾고 정렬하며 일어설 때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이 알아들었다면 그 울림은 이미 신호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얽혀 있다. 이 문장을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선언하라. 우주가 듣게 하라. 장이 느끼게 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실은 그에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말라.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양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춤추고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그 공간은 미묘하게 달라진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울림을 남기고 당신이 품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삶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움직임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창조가 달라진다.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의 당신, 떠나간 이들, 끝났다고 여겼던 사랑조차도 양자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장 속에서 춤추고 있다. 그들의 에너지, 본질,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당신과 얽혀 있다. 이 연결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러니 상실은 완전하지 않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치유와 창조의 가능성이 늘 곁에 있음을 알려준다. 외롭다고 느낄 때 기억하라. 당신은 단지 바다의 작은 물방울이 아니다. 물방울 하나에 온 바다가 담겨 있듯 당신은 전체를 품고 있다.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단지 잊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다. 기억 속에서 힘이 깨어난다. 삶에는 어느 순간 전환이 찾아온다. 그 전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창조하고 확장하고 본래 알고 있던 더 큰 나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자각이 깨어날 때 내면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자각이다. 이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잠재력은 무한히 확장된다.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파동이며 주파수로서 양자장과 상호작용한다. 이 장은 말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확언을 말해도 한 사람은 현실을 바꾸고 다른 사람은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얼마나 진동과 일치하는가이다. 양자적 자각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삶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임을 알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당신은 동시에 수신자이자 발신자다. 과학은 이 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찰되지 않을 때 빛은 파동으로 존재한다.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은 잠재성으로.
그러나 관찰되는 순간 그것은 입자로 붕괴한다. 하나의 고정된 현실로 수렴한다. 이것은 입자만 해당되지 않는다. 바로 당신의 삶도 그렇다. 당신이 명확한 믿음과 감정으로 소망을 바라볼 때 수많은 가능성의 파동은 하나의 결과로 응결한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무력하다고 믿는다.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은 바꿀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일 뿐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한계와 제약이 무의식을 지배한다. 무의식은 양자장에 접속하는 관문이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바뀔 때 외부 현실도 달라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공명하는 것을 끌어온다. 사랑을 원하지만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두려움이 반영된다.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에 머문다면 풍요는 닫힌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순간순간의 주파수를 자각하고 원하는 현실의 에너지를 먼저 살아내는 것이다. 증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그 증거가 되는 것. 양자장은 당신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 반응한다. 삶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피드백임을 알게 된다. 지연, 장애물, 우연한 동시성조차도 모두 장이 보내는 메시지다. 당신이 무엇과 조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것은 벌도 운도 아니다. 단지 진동이다. 그리고 진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이고 믿음은 설계도이며 집중은 창조의 힘이다.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과 정렬된다. 언제? 라는 질문 대신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의 장을 조율하고 있다. 잊혀진 기억과 잠든 능력, 본래의 목적이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적 설계다. 그 설계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가능성을 단순히 여는 것을 넘어 그것을 구현한다. 당신은 이미 평생 동안 현실을 창조해 왔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의식적 바람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이 각인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 표면의 의식은 꿈꾸고 다짐하고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현실을 결정짓는 힘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양자장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강력한 송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약 95%는 무의식이 좌우한다. 그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 문화적 믿음, 집단적 상처 속에서 형성된다. 그것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여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감정 반응을 이끈다. 그러나 우주는 당신의 희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가장 강하게 발산하는 진동에 응답한다. 만약 무의식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신념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게 사랑을 밀어낼 것이다. 결핍을 믿고 있다면 풍요의 기회조차 스스로 닫아버린다. 고통을 당연시한다면 삶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을 불러올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다만 당신이 그 믿음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믿음은 하나의 주파수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동이 당신을 대신해 말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무심히 살아갈 때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이를테면 양치질을 하면서 지친 눈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하면서 잠에 빠져들 때. 바로 그 순간들에 무의식은 가장 큰 소리를 내며 장 속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자리에 머문다. 아침마다 화건을 외치고 벽에 비전 보드를 붙이고 명상까지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면에서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같은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으며 그 신호가 현실을 고정시킨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다. 신경과학은 이제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소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반복과 감정, 환경에 따라 스스로 배선을 바꾼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발화와 배선, 파이링 앤 와이링이라 불렀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며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기고 새로운 진동이 장으로 흘러간다. 그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그것은 점점 더 실제가 된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성이 만난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가정하라. 단순한 바람이나 상상력이 아니다. 무의식은 실제와 강렬하게 상상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당신이 충분히 깊이 체험하는 것은 곧 현실로 새겨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다시 정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첫째, 수면 전의 상태를 활용하라. 무의식은 잠들기 직전 가장 열려 있다. 그때 화건을 듣거나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거나 미래를 일기처럼 적어라. 이 순간 뇌는 세타파로 진입해 양자장과 깊이 연결된다. 둘째, 감정과 시각화를 결합하라. 단순히 원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쁨, 감사, 사랑, 확신을 함께 느껴야 한다. 이 감정들이야말로 창조의 화폐다. 셋째, 핵심 믿음을 재작성하라. 제한적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문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복시켜라. 나는 부족하다는 나는 본질적으로 번영하도록 설계되었다로. 반복하고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라. 양자 얽힘은 결국 내면에서 시작된다. 무의식이 의식적 바람과 일치할 때 신호는 맑아진다. 그 명료함 속에서 창조는 강력하게 흘러간다. 억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실을 가진 자신과 얽히는 것이다. 믿음과 경험 사이에는 진정한 분리가 없다. 양자장에는 지연이 없다. 오직 정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쫓을 필요가 없다. 구걸할 필요도 없다. 단지 조율하면 된다. 무의식은 감옥이 아니라 문이다. 그것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은 매트릭스를 다스리게 된다. 당신은 늘 어딘가에서 느껴왔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끌림. 어쩌면 평생을 따라온 미묘한 감각. 표면의 삶 너머 더 깊은 차원의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다. 그것은 얽힌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에너지가 흘러나온다. 그것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깊이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양자장은 이미 무한한 버전의 당신을 품고 있다. 치유된 당신, 풍요로운 당신, 사랑을 끌어당기는 당신, 목적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당신. 그것은 공상이 아니다. 얽힌 시간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진동이 그 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 접속의 열쇠는 의식적인 자각, 에너지적 정렬, 그리고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당신은 이미 미래와 얽혀 있다. 별을 빚은 입자와 같은 입자가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은하를 만든 원자들이 당신의 뼈와 혈액과 심장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당신이 제한된 존재라고 믿을 수 있는가? 얽힌 자각이 깨어나면 당신은 더 깊은 근원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음식이나 수면만이 아니라 장 자체에서. 명상할 때마다 당신은 소음을 가라앉히고 그 에너지가 흘러올 공간을 연다. 감사할 때마다 자기장의 파동이 확장되고 우주에 일관된 신호가 보내진다. 반응 대신 현재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천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얽힌 자각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 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들이 매일 건강한 미래의 자아를 시각화하며 그 파동에 자신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몸은 에너지를 따른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이들은 절박함을 내려놓고 충만함 속에 머무른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진동이 맞는 영혼들을 만난다. 창조와 풍요를 꿈꾸는 이들은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사는 자신이 되어 시간을 단축한다.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하며 이성적 계산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을 연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정렬이다. 공명이다. 양자의 원리다. 지금 당신도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라. 모든 것을 느리게 하라.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떠올려라.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에너지와 확신을 함께 체험하라. 그 에너지가 당신이 되도록 허락하라. 당신의 신경계가 이미 그것을 사실로 믿도록 허락하라.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변하면 현실은 그에 맞게 재조직된다. 당신 안에는 결코 두려워한 적 없고 길을 잃은 적 없고 무너진 적 없는 고유한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은 별들과 사랑했던 모든 영혼들과 당신이 꿈꾸어온 모든 미래와 얽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본래의 힘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자아는 결코 쫓지 않는다. 끌어당기고 정렬하며 알고 있다. 당신은 우주의 실수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메시지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관찰되는 자이며 창조자이자 창조된 자이며 신호이자 수신자다. 지금이 바로 기억할 때다. 되찾고 정렬하며 일어설 때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당신은 변하고 있다.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이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 선언하라.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얽혀 있다. 우주가 듣게 하라. 장이 느끼게 하라. 현실은 이미 당신의 변화에 응답하고 있다.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설 때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이 공간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 그 울림은 오래 남는다. 사랑을 느낄 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홀가분해지는 이유도 같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공동 창조자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며 배운 세계관은 다르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무언가를 얻고 운이 나쁘면 잃는다고 배웠다. 하지만 양자적 진실은 다르다. 현실은 운에 달려있지 않다. 현실은 진동에 달려있다. 당신이 어떤 파동과 정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떠나간 친구, 잃어버린 사랑, 과거의 나 자신조차도 양자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장 속에서 춤추고 있다. 그들의 본질은 사라진 적 없다. 여전히 당신과 얽혀 있다. 연결은 끊어진 적 없고
상실은 완전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힘을 준다. 치유도 재창조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 기억하라. 당신은 바닷속의 작은 물방울이 아니다. 오히려 물방울 속에 바다가 담겨 있다. 당신은 단절된 적 없다. 단지 잊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다. 기억 속에서 힘이 깨어난다. 삶은 때때로 전환의 순간을 선사한다. 그 전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깨어난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단순히 버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창조하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본래 알고 있던 더 큰 나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구나. 이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잠재력은 무한히 확장된다. 생각은 단순한 두뇌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파동이다. 주파수로서 양자장과 상호작용한다. 이 장은 단어가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화건을 외쳐도 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차이는 단어가 아니다. 그 단어가 진동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이다. 양자적 자각은 삶을 새롭게 보게 한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 흐른다. 당신은 동시에 수신자이자 발신자다. 과학은 이 진리를 증명한다. 이중 슬릿 실험을 떠올려라. 관찰자가 없을 때 빛은 파동으로 존재한다.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은 잠재성으로. 그러나 관찰자가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입자로 붕괴한다. 하나의 고정된 현실로 응결된다. 이것은 단지 입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분명한 믿음과 감정으로 소망을 바라볼 때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은 하나의 현실로 응결된다. 이것이 창조의 진정한 비밀이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느낀다.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은 바꿀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믿음이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양자장에 접속하는 관문이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바뀔 때 외부 현실도 바뀐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명하는 것을 얻는다. 사랑을 원하지만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두려움이 반영된다.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에 머무른다면 풍요는 닫힌다. 방법은 분명하다. 순간순간의 주파수를 자각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원하는 현실의 에너지를 먼저 살아낼 수 있다.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증거가 되어라. 우주는 항상 두 번째로 반응한다. 당신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삶이 완벽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연, 장애물, 동시성조차도 모두 장이 보내는 메시지다. 그것은 운도 벌도 아니다. 단지 진동이다. 그리고 진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다. 믿음은 설계도다. 집중은 창조의 힘이다.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 힘이 깨어난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흐름과 정렬한다. 언제? 라고 묻지 않는다.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장을 조율하고 있다. 잊힌 기억과 잠든 능력, 본래의 목적이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당신의 본질적 설계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평생 동안 현실을 창조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인 소망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이 자리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표면의 의식은 꿈꾸고 다짐하고 시각화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결정짓는 힘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양자장으로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관문이자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송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진동을 발산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의 95% 이상은 무의식이 지배한다. 즉, 보이지 않는 자동 조종 장치가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 문화적 배경, 집단적 신념,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바라든 실제로는 과거에 주입된 신호를 계속 방송한다. 만약 무의식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신념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게 관계를 밀어내게 된다. 무의식이 결핍을 믿고 있다면 풍요는 다가와도 막힌다. 고통을 당연시한다면 삶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건을 일으킨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단지 얽힌 진동의 결과다. 모든 믿음은 주파수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의 진동이 세상에 신호를 보낸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무심히 하루를 보낼 때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양치질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할 때, 잠에 빠져들 때. 바로 그 순간들에 무의식은 가장 강하게 작동하며 양자장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머문다. 매일 확언을 하고 비전 보드를 붙이고 명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면에서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깊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같은 진동을 내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가 현실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하다. 신경과학은 뇌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 감정, 환경에 의해 스스로 배선을 다시 짠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발화와 배선, firing and wiring이라 불렀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새로운 서명이 양자장으로 흘러간다.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낄수록 그 현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성이 만난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가정하라. 이는 단순한 공상이나 자기 위로가 아니다. 무의식은 실제와 강렬히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충분히 깊이 체험하는 것은 곧 현실로 각인된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다시 정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첫째, 수면 전의 문턱을 활용하라. 잠들기 전 무의식은 가장 열려 있다. 이때 원하는 현실을 떠올리거나 확언을 듣거나 일기로 미래를 기록하라. 이 순간 뇌는 세타파 상태로 진입하며 양자장과 깊이 연결된다. 둘째, 감정과 시각화를 결합하라.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들어가라. 기쁨, 사랑, 감사, 확신 같은 감정을 함께 느껴야 한다. 감정은 양자장에서 창조의 화폐다. 셋째, 핵심 믿음을 재작성하라.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 기원을 찾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뒤집어라. 나는 본질적으로 번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새로운 신념을 반복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라. 양자 얽힘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무의식이 의식적인 소망과 정렬될 때 신호는 맑아지고 강력해진다. 그 명료함 속에서 창조는 억지가 아니라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과 얽히는 것이다. 믿음과 경험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 양자장에는 지연이 없다. 오직 정렬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쫓을 필요가 없다. 간청할 필요도 없다. 단지 조율하면 된다. 무의식은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문이다. 그 문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은 매트릭스를 다스리게 된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늘 마음속에 자리했던 그 미묘한 울림. 마치 삶의 표면 아래에 더 깊은 차원의 힘이 숨어 있다는 직관.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얽힌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된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힘은 사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만 깊이 잠들어 있었을 뿐 지금 깨어나려는 것이다. 양자장 속에는 무한한 당신이 존재한다.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당신, 풍요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당신, 깊은 사랑을 나누는 당신, 목적과 기쁨에 정렬된 당신. 이 모습들은 허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시간선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파수를 기다리고 있다. 방법은 단순하다. 의식적인 자각, 에너지적 정렬, 그리고 미래가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얽혀 있다는 깨달음. 당신은 이미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별을 이루던 원자와 같다. 은하를 빚어낸 입자가 지금 당신의 혈관을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당신이 제한된 존재라고 믿을 수 있는가? 얽힌 자각이 깨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음식과 수면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장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명상을 할 때 소음은 잦아들고 우주적 에너지가 흘러올 공간이 열린다. 감사할 때 당신의 자기장은 확장되고 그 울림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반응 대신 지금 여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무한한 가능성에 다시 접속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진실이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얽힌 자각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매일 건강한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 진동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몸은 그 에너지를 따른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이들은 결핍을 내려놓고 충만함 속에 머무른다. 그러자 억지로 얻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진동이 맞는 영혼을 만난다. 창조와 풍요를 꿈꾸는 이들은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으로 존재하며 시간은 단축된다. 그러자 우주는 응답하며 이성이 보지 못했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정렬이다. 공명이다. 양자의 원리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라. 속도를 늦추라.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자아를 떠올려라.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가 느끼는 감정을 느껴라. 그가 품는 확신을 느껴라.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 전체를 흡수하라.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라. 매일 이 연습을 반복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현실은 반드시 재조직된다. 당신 안에는 두려워한 적 없는 본질이 있다. 길을 잃은 적 없고 부서진 적 없는 고유한 영혼.
그 본질은 여전히 별들과 얽혀 있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얽혀 있으며 당신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와도 얽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본래의 힘으로 돌아간다. 진정한 자아는 쫓지 않는다. 끌어당기고 정렬하며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은 우주의 실수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메시지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관찰되는 자, 창조자이자 창조된 자, 신호이자 수신자다. 지금이 바로 기억할 순간이다. 다시 되찾고 정렬하고 일어설 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 선언하라.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얽혀 있다. 우주가 그 신호를 듣게 하라. 장이 그것을 느끼게 하라. 현실은 이미 당신의 변화에 반응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방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공기의 결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바뀐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진동이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의 진실은 울림이 되어 멀리 퍼지고 당신이 품은 사랑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당신은 결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늘 무대 위에 서 있는 공동 창조자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운이 없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양자의 진실은 전혀 다르다. 현실은 운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현실은 당신이 어떤 파동과 정렬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난다.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떠나간 사람, 지나간 사랑, 오래전의 나 자신조차도 양자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본질은 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고 상실은 완전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치유와 창조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로움에 잠길 때 기억하라. 당신은 단지 바닷속의 작은 물방울이 아니다. 오히려 물방울 하나에 바다 전체가 담겨 있다. 당신은 단절된 적 없고 잊었을 뿐이다. 지금 다시 기억하는 순간 본래의 힘이 깨어난다. 삶에는 어느 순간 내면에서 전환이 찾아온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각이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창조하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본래 알고 있던 더 큰 나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구나.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내면의 현실이 완전히 바뀐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자각이다. 이 자각이 깨어나는 순간 잠재력은 무한히 확장된다. 당신의 생각은 단순한 두뇌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파동이다. 주파수로서 양자장과 교류한다. 이 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확언을 말해도 한 사람은 현실을 바꾸고 다른 사람은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진동의 정렬이다. 양자적 자각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당신은 동시에 수신자이자 발신자다. 과학은 이미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슬릿 실험을 떠올려라. 관찰자가 없을 때 빛은 파동으로 존재한다.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은 잠재성으로. 그러나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입자로 붕괴한다. 하나의 고정된 현실로 응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입자의 세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도 같다. 당신이 명확한 믿음과 감정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순간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은 하나의 구체적 현실로 수렴한다. 이것이 창조의 진짜 비밀이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 현실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느낀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제약들이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양자장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외부 현실도 달라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명하는 것을 얻는다. 사랑을 원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이 반영된다.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의 주파수 속에 머무른다면 풍요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 방법은 단순하다. 순간순간의 주파수를 자각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원하는 현실의 에너지를 먼저 살아낼 수 있다.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증거가 되어라. 우주는 당신의 신호에 늘 두 번째로 반응한다. 삶이 완벽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드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연도 장애물도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도 모두 장이 보내는 메시지다. 그것은 운명도 벌도 아니다. 단지 진동일 뿐이다. 그리고 진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다. 믿음은 설계도다. 집중은 창조의 힘이다.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잊힌 기억과 잠든 능력, 본래의 목적이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적 설계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의식적인 바람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새겨진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의식은 비전을 세우고 확언을 반복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당신과 양자장을 연결하는 문이며 동시에 삶을 규정하는 주파수를 방출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자신이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두려움에 머문다면 두려움이 반영된다. 풍요를 원하지만 결핍의 진동을 유지한다면 풍요는 막힌다. 고통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삶은 계속해서 그 고통을 확인하는 사건을 불러온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과 얽혀있는 결과일 뿐이다. 모든 믿음은 하나의 주파수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이미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무심히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잠들기 직전 휴대폰을 무심히 넘길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순간 바로 이때 무의식은 가장 크게 작동하며 양자장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 매일 확언을 하고 비전 보드를 붙이며 명상까지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표면의 의식만 건드렸을 뿐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같은 신호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뇌는 결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다. 신경과학은 뇌가 스스로를 다시 배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복, 감정, 환경을 통해 회로는 새롭게 형성된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발화와 배선, 파이링 앤 와이링 이라 불렀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속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신호는 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반복할수록
그 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가정하라. 단순한 자기 위로나 환상이 아니다. 무의식은 실제와 강렬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충분히 깊이 체험한 것은 곧 현실로 각인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다시 정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깊다. 첫째, 수면 전의 문을 활용하라. 잠들기 직전 무의식은 가장 열려 있다. 이때 원하는 삶을 떠올리고 확언을 반복하고 미래를 일기처럼 기록하라. 뇌는 세타파 상태에 들어서며 양자장과 가장 깊게 연결된다. 둘째, 감정과 시각화를 결합하라.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속에 들어가라. 기쁨, 사랑, 감사, 확신 같은 감정을 생생하게 느껴라. 감정은 양자장에서 창조의 화폐다. 셋째, 핵심 믿음을 재작성하라. 나는 부족하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그 기원을 찾고 전복시켜라. 나는 본질적으로 번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새로운 믿음을 반복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라. 양자 얽힘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무의식이 의식적 바람과 정렬될 때 신호는 맑아지고 강력해진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과 얽히게 된다. 믿음과 경험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 양자장에는 지연이 없다. 오직 정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쫓을 필요가 없다. 애원할 필요도 없다. 단지 조율하라. 무의식은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매트릭스를 다스리게 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현실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은 이미 얽혀 있다. 당신의 진동은 늘 세상에 신호를 보낸다.